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냐면은 이거 간단하게 얘기가 안 될 질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는데 요즘 어렵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식당 전문가 아니니까 저도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제 주관적인 의견이 곁들일 수밖에 없겠군요. 근데 상당히 이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요 2020년 기준해 가지고 음식점 사업자 수, 요식업 그러더라고요. 또 그게 73만 개예요. 그러면 거기에 평균 종사자 수를 3.4명으로 4명이 안 되고 3명은 많고 3명 이상 4명 밑에 그래서 이제 그걸 약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만 명이니까 250만 명인데 여기 운영하는 사람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 가족들이 한 식구에 4만 대도 6만 대 엄청 많죠. 4만 대 1,000만 명이 거기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식구라 그러면은 친하면 밥 먹는 식구처럼 생각하니까 외식 문화가 우리나라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손님으로 가든지 하여튼 운영하든지 가족이 식당을 운영하든 형제가 운영하든지 그런 입장이니까 기도하는 마음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냥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 기도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깨끗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욕심을 내지 않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돼요. 욕심 없는 마음. 그러니까 대개는 식당을 하는 걸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대개 보면은 이제 가정 주부님들께서 집에서 밥해 잡수니까 평생 하는 일이니까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요. 근데 73만 개의 식당이 있다는 얘기인데 한 달에 뭐 6,000개, 5,000개, 6,000개가 새로 생기고 마구 뭐 그런다는 또 얘기도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도 내고 쉽게도 없어진다. 조그맣게 혼자 하는 식당도 있고 둘이 하는 식당도 있고 만약 100명 저 하는 거는 어디 저기 가면 250명 저 식당 종업원을 둔 그런 식당도 있어요. 홍천에도 100여 명 가깝게 종업원이 있는 식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는 욕심 내지 말고 그저 부처님 전에 불자니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듯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하되 재미있게 하라. 보람을 느껴라. 그 무슨 얘기냐면 천상의 세계에 가는 사람들은 대개 옛날부터 밥장사하는 그건 식당이지 뭐 밥장사가 옛날 주막하고 밥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건 맡아놓고 천상의 세계에 간데 없는 사람 잠도 세워지고 주막에서 잠도 세워지고 옛날 주막이 식당이지 뭐예요. 또 없는 사람 밥도 만들어주죠. 밥도 해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는 일이 사실 최고의 복받는 일이 식당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는 거. 아니 돈이 있어도 돈 앞에 놓고면 배부릅니까? 밥을 사 먹어야지. 그러니까 식당이 없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 그 사람의 마음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 손맛이라는 게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몸의 기운이, 에너지가 그대로 음식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음식도요. 고무장갑 끼고 할 때하고 맨손으로 할 때가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는 어머니가 만들어주면 음식을 만들면 맛있다. 아니, 저 50, 60대 분들도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치라 그러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깃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저 신혼 때 둘이 이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신혼 때 아니 뭐 요리 학원 다니고 뭐 결혼한 건 아니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하더라도 3층밥 만들어 놓고 뭐 제대로 음식을 못 해도 그래도 맛있다고 몹서 뭐 그냥 맛있다고 먹잖아요. 왜? 사랑이 깃들어 있으니까. 거기다 또 어머니가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밥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만들어니까 맛이 있잖아요. 손맛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전해져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비유의 말을 많이 해요.
동서 세 사람을 똑같이 한 자리에 세워놓고 배추 똑같은 거 사다 놓고 똑같은 한 집이가 물, 양념, 고춧가루 거기다 놓고 똑같이 김장김치 담궈서 버무리고 하면은 동서 셋을 시켜가지고 하면 맛이 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맛이 그 손에서 맛이 나가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손을 거치면은.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 간장 하나, 소금 몇 개 끼얹고 요거에 따라서 맛이 전혀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만큼 더 주물러서 손으로 가서 비면 해치 속 넣을 때도 보면 얼만큼 정성을 넣어서 하느냐. 손끝에서 기운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걸 재미있다 생각하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뭐 왕자병이 들렸다니 공주병이 들렸다니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식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신혼 부부들이 밥을 해 먹으면 서로 맛있다고 그냥 얌얌거리고 잘 먹는데 만약에 싸우잖아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은 밥상을 차려주면요. 화딱지가 나요. 화되면 딱지가 있는지 겉떡이 있는지 말든 화딱지 났다 그러냐고. 화가 났을 때 밥을 해서 주면요. 안 먹잖아요. 신랑이. 그 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먹어봐도 쓰다는 거예요. 화가 독한 마음. 요 기운이 손끝을 향해서 음식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먹어도 음식 맛이 쓰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절 욕할지 모르지만은 그저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음식을 하면 맥이 떨어져 가지고 또 맛이 없대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식당을 하려면 잘되게 하려면은 오는 손님을 내 애인이다, 남편이다, 부인이다, 또는 아들이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종업원이 여럿이 있으면은 주인이다, 주방이라서 음식 만드는 게 아니고 종업원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종업원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사람 대접을 잘해줘야잖아요. 종업원을. 주방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접해주고, 장살렘 보너스도 주고, 살림 어려면 애들이 아프면 걱정도 해주고, 약값도 좀 주고, 이렇게 건강도 보살펴주고, 봉급도 좀 많이 주고, 장사 잘 되면 돈도 더 주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종업원들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저 월급을 어떻게 하면 깎아 먹으려고 그러고, 적게 주려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러면, 그 주방장 손에서 뭐 좋은 음식이 나와야 손에 좋은 기운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손님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종업원을 두고 하려면 그래야 식당이 잘 된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뜻을 합해야 일이 잘 된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참 희한한 게요. 식당을 하면 그렇잖아요. 예약받은 사람이 없으면 하루에 오늘 몇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하루에 100명이 왔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100명에 대한 음식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럼 준비해 놓고 손님 맞이를 준비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팎으로 청소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먼지 털고 뭐 꽃도 갖다 꽂아놓고 단장을 하잖아요.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식당 하는 사람은 매일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식당 밖에도 깨끗이 청소도 하고 어디 지저분 데 있으면 닦아내고 환경도 좋게 하고 분위기 좋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잘 하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데서 음식 잘 만들면 그 맛이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업원들 두고 할 때는 사람만 할 때는 누가 종업원인지 누가 스님인지 모르게 하지 말고 그 위생복이라는 거 가운데 입고 있더라고. 그런 걸 다 입고 또 머리에서 옛날 저 사람 밥 할 때 머리 떨어진다고 머리에 수건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생복도 입고 머리도 좀 간편히 모자 같은 거 쓰든지 그냥 표시라는 거. 난 이 집에 종업원이다. 표시를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보면 간판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 간판을 보는데 우리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게 뭐다? 그 간판에 그걸 나타내게 돼야 되는데 어떤지 가면요. 12가지가 더 써붙이는 거였어요. 냉면에 쓰면 냉면에다 무슨 뭐 잔치국수에다 된장에다 전국장에다 또 뭐 갈비탕에다가 무슨 뭐 돼지볶음에다 뭐 닭튀김에다 하여튼 잔뜩 써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많이 써놨으면 거기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맛있게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전부 자기 손님을 끌어들일, 냉면집은 냉면만 하고, 우리 집 막국수만 하고, 설렁탕은 설렁탕만 하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똑같은 이제 식당 전에 가끔가다 전 이것저것 뭐 생선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으니까 이것저것 먹는데 가는 집씩 가다 보면은 장사가 안 되는 메뉴가 자꾸 늘어나더라고. 그럼 이게 장사가 안 되나 보다. 어? 그러니까 그게 또 욕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자기만 야근체예요. 식당 하는 사람이. 상추 값이 비싸다면 상추를 안 하고 깻잎 싸구려 사다 쓰고, 열무김치 열무값 비싸다면 열무 안 쓰고. 그러니까 어떤 놨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자기만 야근체하고 반찬 수를 더 슬그머니 줄여요. 손님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저기 그러니까 음식 맛이 그대로 돼야 돼요. 변치 않고. 그래야 그 맛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로 다 타고 다니니까 저기 춘천에 한 군데 가서 도토리 전문 요리를 하는 집이 있어요. 가서 먹는데 몇 번 가니까 그 집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는 가가지고 먹는데 전에 먹던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 보고 그랬어요. 주인 아주머니 주방장이 바뀌었나 그랬더니, 스님 어떻게 아세요? 맛이 틀려 그랬대.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래. 그게 맛이 틀리지 않게 계속 유지. 왜? 그 맛을 연상하고 가는데 맛이 다 틀려요. 그럼 아니잖아요. 또 한식집에 한 군데 하는데 가는데 맛이 주방장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맛이 틀려졌어요. 근데 이제 버섯 튀김이 나고 그러는데 버섯 탕수육이 나고 그러는데 마른 것 같다. 그냥 씻기도 힘들고 그냥. 그리고 음식 배랑은 짜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식말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만 그런 게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 저 주인은 아니라고 빡빡 우겨요. 그 음식말이 완전히 틀려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손님을 발을 끊어지게 하는 하나의 굿이 된다. 이제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식당에는 직장이 건물이 많아 직장이 많아서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거다. 아니면 우리는 조금 예전에 떨어졌으니까 자동차로 오는 거다. 그럼 자동차로 오면 주차장 준비가 돼. 차 댈 데도 없는데 이제 있으면 사람이 안 오지 어떻게 와요? 멀리까지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주차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데냐.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메뉴판 안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가격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보고 정할 수 있게. 어떤 데 들어가 앉자마자 와서 자꾸 보채요. 뭐 시킬 거냐고.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어떤 메뉴판을 갖다 주는 데도 있고 자세히 써붙인 데고 보고. 자주 가는 집은 뭐 가져오라고 해서 먹지만은 처음 갈 때도 있고 낯선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누구시 좀 숨을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옆에 지켜서 가지고 자꾸 재촉을 해요. 뭐 먹을 거냐고. 근데 어떤 짜증 날 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2번, 3번 가면 기억해 주는 사람. 이게 또 친절하게 하는 그게 음식 맛과 좌우가 돼요. 왜?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낯선 오면 또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 같이 밥 앉아 둘이 마주 먹어봐요. 왼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빚쟁이하고 빚발 사람 둘이 밥 먹으면 밥만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누구하고 먹느냐 틀리듯이 주인이 가만 알아봐주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경영하려면은 기억력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오셔서 참 잘 잡수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손님 데려오셨네요. 그리고 아는 체 해줘야 이 온 사람이 자기들이 스스로 선전을 해주는 거예요. 아는 체를 해주고 그러니까 알아봐 주니까. 근데 몇 번 가도 오면 오고 가나 보다 무슨 싸운 시어머니 며느리 서로 대하듯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홍천에 한 집은 거기 이제 두부 전골 해주는 집인데 가면 가끔가다 이제 들려 이제 손님들 오면 가면은 거기 종업원이 주인도 그러고 주인이 종업한테 얘기를 해주는지 저는 시장 가면 찬물을 잘 안 먹어요.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먹으려면 저 가면 더운 물 떠다 놔서 가서 앉으면 더운 물을 갖다 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다른 사람한테 밥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서울 사람들은 뭘로 먹게? 거기 가서 잡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친절하게 해주면 자기한테 장사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도움이. 근데 다른 또 한 얘기할게요. 직접 겪어본 얘기할게요.
전에 서울 포교원에 있을 때 이렇게 신도들 며칠 다 가고 며칠 남았는데 한 7, 8명이 남았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밥 살 테니까 스님도 같이 가시고 가세요. 저기 식당 그 한 군데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고양시 쪽으로 갔어요. 이제 은평구 그쪽에서 한참 차를 타고 차 2대로 갔어요. 갔는데 요걸 잘 들으셔야 돼. 이제 밥 사준다는 사람이 거기 앉았고 나머지는 이제 7, 8명 얻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럼 메뉴가 쭉 이제 메뉴판에 벽에 붙여 있는데 그 이제 그 종업원이 뭐 주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자 종업원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는 사람 뭘 먹을까? 그리고 이제 자꾸 뭘 먹을까? 물어봐. 그거는 비싼 거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싹을 이제 그 말 속에는 좀 싼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부담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앉아서 얻어먹을 사람은 마음속으로 비싼 걸 좀 시키고 싶은데 또 눈치 보이는 거 아니니까 또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서 얻어먹는 사람들 이제 앉아서 그럼 뭘 먹을까 그러는데 종업원 아가씨가 뭐라는지 알아요? 고개를 싹 숙이더니 저 위에 거 보고 비싼 거 가만 비싸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저걸 잡세요. 딱 지정을 해주는 거요. 손님 편에서.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대가닥 넣고 느낌이 저러다 주인한테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비싼 거를 시켜줘야 매상이 올라가니까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는 비싼 건 잡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거 저거 잡세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먹는 사람도 고마운 거고 맨 밑에 있는 거 싸그리 안 시켜주니까 사는 사람도 비싼 거 안 시켜주니까 고마워. 다 고마워하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번에 갈 때 이제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얻어먹은 사람이 내가 살 때도 같이 가자 그래서 또 거기 갔어요. 가는데 그 종업원 아가씨 어디 갔어? 그 종업원 아가씨를 찾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 그래. 오셨어요. 그래 먼저 잘 잡수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오더니 이번에는 그 아가씨한테 종업원 아가씨한테 물어보는 이번엔 뭐 먹을까? 이번엔 뭘 잡수요? 근데 비싼 걸 안 시키는 거예요. 권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 번 이제 다니다가 나중에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그게요. 종업원이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욕심 안 내고 종업원들이 장사를 해주는 거니까 종업원을 마음을 두둑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종업원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먹자는 어디 그러면 종업원 생각하고 가서 그 종업원을 찾는 거예요. 요것도 상술에 좋게 되는 방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얘기할게요. 저기 이제 저 고양시 이제 가다 보니 여기 이천 쌀밥집 갔다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물건 놓고 와서 찾아 거기서 연결해서 받자고 갔어요. 엄청 커요. 150평, 200평인가 엄청 큰데 여주 이천 쌀밥집이라고 해놨는데 단일 품목이죠. 쌀밥집이요. 여주 이천 쌀밥집이라서 이제 고양시에 있는데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해 꽉 찼어요. 찾는데 가만히 보세요. 저는 그런데 가면 그래요. 여긴 잘 되면 어떻게 잘 될까? 원인을 알아야 신도한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식당 하는 사람들한테 상담 얘기를 하면은 방문할 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정말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먹던 상이 상이 이중상에 빠져나와요. 다른 사람 먹은 상에 가서 앉으면 지저분하잖아요. 먹고 나면 마차 같은데 이약 같은데 마차라 그러나 그 수레 같은데 거기다 끌고 가요. 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서 상에다 딱 끼워놓으면 새우생이 딱 들어와요. 주문을 하면요. 예의하고 종업원들이 웃으면서 다 갖다 주고 그 유난하게 이상하게 친절한 거. 나중에 먹고 나서 그랬잖아요.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저게 젊더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불렀잖아요. 제가. 잠깐 오세요. 그랬더니 왔어요. 왜 불렀어? 저 뭐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장님한테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런다 했더니 뭐냐요. 내 가끔가다 식당 다니는데 여기처럼 종업원들 친절한 데는 보다 못했다고. 뭐 비법이 있나 봐요. 뭐 어떻게 친절해?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죠. 그래. 그 젊은 여사장이. 그 뭐요? 나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희는요 일정한 매상 이상 오르는 매출액의 매상에 대해서는 이 입금을 여기 종업원들하고 같이 논아요. 그 종업원 자기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저기 식당 다녀보면서 느껴진 거. 왜냐하면 관심 있게 봐야 되니까. 이런 것만 해도 몇 시간 할 얘기거리가 사실 있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식당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오라버니가 왔다, 친정 오라버니가 왔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 아들이 왔다 그러면 어떤 밥을 해줄 거냐, 맨날 손님을 초청했다 그러면 손님을 또 어떻게 대접할 거냐, 이게 즐거워야 되지요. 그럼 내가 직접 못하면 종업원도 즐겁게 해주려면은 종업원에게 인간 대접을 해주고 봉급도 많이 주고 매상이 많이 올라서는 선물도 주고 같이 나눠 먹자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어떤 기도? 이게 기도예요. 그렇다고 식당은 그 내비두고 아무렇게나 손님 오면 집안에서 아무렇게나 음식을 만들어주고 앉아가지고 부처님 그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는 도덕은 배짱이죠. 그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기도의 원리는 좋게 실천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불교의 교리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붙여대는 거예요. 그게 실천 방법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이 왔으니까 말씀에 계시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계승을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불보살미 자비강림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감사합니다.